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휴전을 바란다는 신호를 또 미국에 보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최고 지도부의 제거가 목적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아랍권 중재국들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는 것이 월스트저널 등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시장은 두 나라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폭등했던 국제유가도 1% 이상 내렸고요. 자, 아직 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뉴스들에 하방 베팅했던 세력들의 다시 쇼커버링이 강하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불안하게 시작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4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게 됐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에도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에 투자 심리는 회복 양상을 보였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방산주, 원전주, 정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간밤에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어떨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고 긴장이 조금 누그러진 만큼 어제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일 업종도 한번 다를 것 같은데요. 하우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중동 분쟁으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하루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습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이란이 휴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미국 측에 전하면서 중동 긴장이 더 고조되진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의 협상 제안에 아직 시큰둥한 만큼 한동안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마감 상황부터 보면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다우지수는 0.75%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94%, 나스닥 지수는 1.52%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1%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시장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면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205로 제시하자 오늘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특히 메타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메타는 자사 소셜미디어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매출 증진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3%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에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해외 전송에 대한 초안 지침을 공개했는데 테슬라가 이 중국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불안감이 안도감으로 바뀐 데는 이란 측에서 협상의 신호를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간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과 핵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이란이 갈등 완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받았다며 그런 대화를 진작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은 4일째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갈등 완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있는 국영방송을 오늘 정밀 타격하면서 생방송 중 이란 앵커가 긴급 대피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기도 했고요. 그만큼 섣불리 지정학적 갈등이 누그러지긴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긴 아직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갈등이 향후 몇 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에너지 시장을 포함해서 미국까지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나온 경제지표도 확인해보면 간밤 뉴욕주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뉴욕주 5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갔고요. 시장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2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재고 지수도 하락하면서 이번 하락세를 이끈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판매가를 반영하는 수치 가격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는 판매 가격 상승세가 더욱 확대됐다는 것으로 추후 소비자들의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말 사이 계속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측에 휴전과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시장 지표들에서는 대부분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거래일에 7%가량 뛰었던 유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78달러까지 올랐지만 가장 중요한 석유 수출 시설은 공격받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WTI는 1.66%, 브렌트유는 2.32% 빠지면서 각각 배럴당 71달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금요일에 급등했던 금 가격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1.43% 빠지면서 온스당 3,403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채금리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개장 직후에만 해도 오늘 공개된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면서 국채의 매도세가 커지고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도 일부 작용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갈등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전거래일에 10만 5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에는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고요.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4,8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정과 천연가스 공장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특히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국인 만큼 이번 무력 충돌로 가스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폭스뉴스입니다. 가상자산부터 부동산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합니다.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를 내고 이 자체 요금제부터 직접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 스마트폰까지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오는 8월 출시될 이른바 트럼프폰은 황금색 외관에 전면에는 미국을 다시 위계하라는 뜻의 마가 문구가 후면에는 성조기가 새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우리 돈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이면서 이 대통령직을 활용해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어발식 확장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가상자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증권당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ETF는 전체 자산의 75%를 비트코인에 나머지 25%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고요. 운용은 크립토닷컴이 상품이 승인되면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됩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앞서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25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겠다 발표하기도 했고 자체 금융 플랫폼 트루스파이를 운영하겠다 밝히는 등 가상자산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메타가 왓츠앱에 처음으로 광고를 도입합니다. 인수한 지 11년 만인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30억 명에 달하는 왓츠앱이 처음으로 수익화에 나서면서 시장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년 전 도입한 채널 기능도 수익화하겠다, 새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알리면서 이 소식에 메타의 주가는 월요일장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는 지난해 연간 총 매출 1,640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올 만큼 의존도가 큰데요. 왓츠앱을 메타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마크 저커버그 CEO의 장기 전략 중 하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대표 빅테크 알리바바가 애플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애플의 MLX 아키텍처에 적용할 수 있는 새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기존 추론 모델처럼 서버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식 대신 서버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형식으로 애플 기기에서 실행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처럼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챗GPT를 비롯해 선택지를 넓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깊어지는 미중 갈등에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 아직까지도 중국 대륙에 상륙하지 못했는데 알리바바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AMD가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차세대 AI칩을 선보이면서 추격에 나섰는데요. 엔비디아보다 전력 소모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인공지능 트렌드를 이끄는 오픈AI를 비롯해 테슬라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큰 손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제품 공개 직후 파이퍼 샌들러가 AMD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5에서 $140로 높여 잡으면서 AMD 주가는 월요일장 8% 넘게 수직 상승했고요.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은 AMD의 차세대 칩에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탑재됐다는 점에서 이 메모리 시장에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올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적자의 늪에 빠진 닛산이 짠내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 세계 공장 17곳을 10곳으로 줄이고 2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내보내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엔 제휴 관계를 맺은 프랑스 르노 자동차 주식까지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보유 중인 15% 중 5%를 매각해 얻은 자금으로 신차 개발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닛산은 지난해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내년 만기도래 부채는 1996년 이래로 가장 많은 7조 7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100조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정책의 청사진을 이끌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하수석을 낙점한 데는 그가 꾸준히 주장하던 소버린 AI 전략이 국가와 민간 협력으로 한국형 AI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하수석이 거대 언어 모델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인 만큼 실행 가능한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AI 정책 설계에 기여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사안 보면 알체라와 오브젠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BQAI 1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플리토 13.81%, BI 매트릭스도 10% 강세 보였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잇따르면서 원전주가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력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첫 유럽 원전 수출에 나서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었죠. 또 미국 기업인 오클로가 미국 공군기지와 원전 설치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오클로가 한수원과도 SMR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K원전의 글로벌 약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전환과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만큼 원전 산업 생태계에 힘이 실릴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더불어서 어제 SK그룹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국내 최대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우리기술이 24% 넘게 강세 보였고요. 효성중공업 13.38%, 에너토크도 12% 가까이 뛰었고 LS일렉트릭 10.85%, 두산에너빌리티도 9%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황제주 삼양식품의 주가가 밀양 2공장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120만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주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어제 7% 가까이 뛰면서 127만 9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11일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1,838억 원을 투입해서 밀양 2공장을 완공했습니다. 7월부터 주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8억 3천만 봉지의 불닭볶음면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2025년 파리 K-프리미엄 소비제전을 개최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유럽 수출이 급증한 식품과 화장품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 만큼 K푸드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D 24%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MSD도 18% 넘게 시세 분출했고 노바렉스 10.99%, 삼양식품도 7% 가까이 강세 보였고 CJ 프레시웨이도 4.3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지속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방산주에게 수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도 강세 보였는데요. 우리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방어를 위해 비축 무기 또는 신규 생산 무기의 해외 판매를 상당 기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공미사일과 주력전차, 또 자주포 등의 한국산 무기류의 수출 기회 증가가 기대
기대된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상승해서 경영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어제 하나시스템이 미국 방산기업인 노스롭 그루먼과 손잡고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IT 세넨텍 22%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하나시스템도 18.01% 강세 보였고 하나도 13.29%, S&T 모티브 9.29%, 비츠로테크도 8.2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에도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3,000, 3,000피까지 불과 2% 정도 남았습니다. 2% 부족할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00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미리 체크하시죠. 양 지수는 장 후반까지 우상향했습니다. 코스피가 1.8% 올라서 2,946선까지 상승했고 코스피도 1.1% 올라 77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으로 가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 당정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키우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그동안 지수 상승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외국인이 어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3,2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6월 들어서는 처음 나타난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이번 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은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도 500억 원 가까운 사자세였습니다. 외국인 부재가 오늘도 이어질지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 3,000피 달성이 가능할지 오늘 외국인 포지션이 중요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1,5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시총 상위단에서는 차별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졌고 SK하이닉스는 2분기 디램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5.3% 상승하며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조선 대표주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6%, HD 현대중공업이 5%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시총 1위 그리고 6위와 10위권까지 모두 강했지만 2위부터 4위까지가 약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 5% 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경쟁사 할로다임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파마리서치와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등 다른 헬스케어 섹터까지 온기가 퍼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헬스케어주인 HLB는 3% 넘게 하락했고 더불어서 2차전지 대표주들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다시 내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80전 내린 1,363원 8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누그러질 것이란 전망이 낙폭을 점차 확대해갔습니다. 특히 야간 거래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교전을 중단할 의사가 드러냈다는 외신 보도에 환율은 1,35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NDF에서 환율 1,356원 80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개장 전 나온 따끈따끈한 증권사 리포트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소비주와 방산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신증권은 게임과 엔터, 미디어 등 중국과 맞닿아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게임 업종은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국산 게임이 장기 흥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스팀이라는 돌파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스팀 출시는 중국의 판호 발급 없이도 가능하고 스팀 내 중국어 사용 비중도 높기 때문인데요. 하반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대부분 스팀에서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 신작 흥행 시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중국 공연 재개 시에 내년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연 재개가 불발되더라도 팝업 스토어 중심으로 MD 매출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업종은 중국 시장 재개방 시 연간 한두 편 정도 동시 방영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한한령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올해 제작이 증가하고 또 TV 광고 시장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크래프톤과 하이브,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방산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무기 체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공급자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러우 전쟁 등으로 중동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국가들이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수출 업체들의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터라 한국 업체들의 수출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게임과 엔터, 미디어, 그리고 방산까지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5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글로벌 국가들의 금리 결정 일정도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략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여파 등 경영 환경의 변수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역화폐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원과 선별, 차등 지원을 종합적으로 종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프리마켓 통해서 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3,000피까지 2% 남은 상황, 간밤 뉴욕 증시 중동 긴장 완화 낙관론에 유가는 하락하고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오른 만큼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1.4% 강세로 거래가 58,000원, SK하이닉스가 3%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5만 6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2% 강세, LG에너지솔루션도 1.54% 반등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 29만 7,500원이고요. 반면 어제 2% 넘게 상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0.41% 조정이 예상됩니다. 현재 9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빅5 종목입니다.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1.48% 강세 이어가면서 거래가 41만 1,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반등합니다. 1.67% 오름세로 거래가는 9만 1,500원. 이어서 에코프로도 1.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42,650원으로 집계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1.45% 오름세로 2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HLB만 0.78% 추가적인 낙폭 기록합니다. 현재 5만 6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3,000피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데요. 어제처럼 지수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어제 방향을 바꾼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또 환율의 하락세를 보일 수 있을지 상황 좀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간밤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또 트루스 소셜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테헤란에서 다 대피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미 선물이 빠지네요. 그러네요. 뉴욕 지선물이 좀 이렇게 빠지는 양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테헤란 시민들 대피하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뉴스 흐름이 시시각각 달라지네요. 계속 달라지죠. 예. 네.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 완화 기대라고 했는데 테헤란에서 대피하라는 얘기는 이게 이스라엘 공격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했던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중요시하는 지표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지표가 말을 할 때도 있고 네. 통하지 않는 장이 있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지표보다는 이 뉴스 그리고 결국 돈이 몰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와 우리 증시에 고객 예탁금 느는 속도가 보니까 대단해요. 지금 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일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또 출연자분 또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이 대표께서는 하루에 영상 몇 개 올리세요? 바쁘죠? 네. 정신없이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죠. 네. 이렇게 뭔가 계속되는 그 뉴스의 흐름에서 좀 가닥이 잡히세요? 글쎄요, 좀 잡히는 부분도 있고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체크하면서 예. 전 세계 증시 연간 수익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올해 초 금년 대비해서. 들어서? 네. 네. 스페인이 21%, 독일이 19%, 그리고 브라질이 16%, 이탈리아 15%, 나스닥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스닥 2%? 네, 올해 이제 연초 대비 2% 상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 정도 상승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선전했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예. 미국만 전 난다고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전 네.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왜 오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지정학 리스크가 있어요. 불안하죠. 불안한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의 갈등이 관세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협 화음들이나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해소되는 방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국을 포함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은 우리도 좀 생산도 좀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세를 왜 저렇게 세게 얘기했지?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생산은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서 소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 거고요. 예. 중국은 소비는 못하면서 생산만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글로벌 엄청난 불균형을 만들었고 이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만난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좀 소비를 덜 해봐. 중국이 그럼 나는 생산을 덜 할게. 아하. 이렇게 갈 거냐?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관세로 간다면 관세를 1000% 때리고 이러면은 그렇게 갔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유예됐고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니 중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소비를 늘리고 우리나라는 무슨 돈이 있어서 소비를 늘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풀어서든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합의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합의의 배경에는 미국이
그러면은 내가 달러를 좀 약세를 좀 하면 어떻겠니?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1,500원 이상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원화 약세되고 외국인들 돈 다 빠져나간다라는 걱정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 총재도 금리를 낮추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재정 정책도 더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안 그렇다는 거죠. 독일 그렇고요, 이탈리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돈의 힘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이 글로벌 공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재정 정책의 공조인 건가요? 그렇죠. 재정 정책을 다 같이 쓰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국방비에 한해서는 그거를 뭐 한도를 두는 게 맞나? 이런 네네.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를 갑자기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우 저러다가 이제 또 다 망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왜 주가가 이렇게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지금 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민행크 좀 전에 소개했던 한 시간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소셜 메시지 때문에 또 이제 WTI 선물이 또 한 1%대 올라가죠. 또 오르고 있는데 뭐 딱 세 줄 심플하게 썼네요. 그 중에 이제 이 특유의 그 대문자로 쓰는 게 이란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핵무기 가질 수 핵무기를 없다. 가질 수 없다 이란은. 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 everyone should immediately evacuate 테헤란. 즉각 테헤란에서 대피하라. 네. 이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저기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네요. 네. 이란 이스라엘. 제가 이제 중동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느낌. 네.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그냥 이스라엘의 압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렇죠. 압승이죠. 사실 이란 프록시도 지금 이미 힘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란에서 어제 내놓은 그 메시지를 보면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협상 다시 하고 싶어. 더 이상 안 때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런 얘기였어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글쎄.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국가 간에 협의를 할 때 네. 야,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게 이런 게 협의지. 미국만 안 때리면 난 미국만 안 때리면 그러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미국만 안 때리면 나는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은 때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스라엘이 때리더라도 나는 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란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긴박한 있다는 것 같아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힘의 균형이 너무 큰가 봐요. 저도 모르겠지만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안 그랬으면은 뭐라도 뭐 화라도 내고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근데 아니 미국만 안 때리면 내가 합의를 할 거다 이런 외교적 얘기를 수사는 네.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굉장히 굴욕적이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저러다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뭐라도 뿌리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일 생산 원유량의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다니거든요. 거기를 만약에 봉쇄하거나 이란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뭐 자폭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건데 그런 것조차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전쟁이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란이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네. 물려서 언제 끝나는지는 이제 이란이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끝나는 거고 안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어제도 이스라엘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란은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나 그냥 미국만 안 때리면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도
아니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합의하든 말든 나는 그냥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란 내부 정권 교체까지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 지금 뭐 상황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교적 수사이긴 하지만 하메네이 같은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층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다는 어떤 시사점을 던지더라고요. 네. 말이. 이거 좀 그러니까 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 봤냐 이런 거죠. 내가 한 번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나 봤어. 내가 하는 거 봤니? 지금 전쟁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니네? 지금 전쟁 AI로 하는 거야. 알아? 내가 우리 이거 다 해가지고 한 방에 핵심적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 봤지? 어떻게 하는 건지 봤지? 완전 정밀 타격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게 네. 왜냐하면은 이란한테 사실 보면은 그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까지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정말 미국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도 무기 더 무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가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야,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그냥 상보는 아니고 속보만 나왔는데 트럼프 오늘 밤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 지금 이게 G7이 16, 17, 18, 4일 동안 열리는 거 아닙니까? 2박 3일. 근데 하루 남겨두고 그냥 오늘 돌아온다? 뭐가 급박하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G7 거기에서 뭐가 또 빈정상했나? 그러네요. 지금 뭐 돌아가는 게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전고점을 넘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략은 있어야 될 거고 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달러도 약세 좀 하고 네. 증시도 좀 쉬어가고 네. 대신에 이제 니네들도 좀 올려라 이런 이제 뉘앙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니네들이라고 얘기하면 코스피도 좀 올라야지. 네. 0.8배가 세상에 뭐니 이러면서 3배까지는 가야지. 그래 3,000 오케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올려놓고 시작하자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트럼프 뭐 미국하고 뭐 미국 내에서 트럼프랑 뭐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부터 시작해서 막 뭐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증시의 그 큰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조정이 끝나면 예. 다시 미국 증시도 AI 중심으로 또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중동 그 분쟁 이슈로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관세 협상하고 여기다가 미국의 세제안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그 FMC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제안 수정안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세제안 문제도 있고요. 7월 8일이 일단은 유예하겠다고 한 날이어가지고 7월 8일 전후로 되면은 이게 뭐 또 유예가 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협상이 잘 마무리될까? 그때까지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예 뭐 이러지 않으면 또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편안이 이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거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 예. 이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거죠. FOMC 회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없고 그리고 물가는 지금 안정되긴 했는데 유가가 지금 최근 올랐으니까 좀 보자. 뭐 이런 네. 정도의 멘트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이제 트럼프가 지금 예. 하루 빨리 조기 귀국하는 거에 대해서 예. 중동 상황 때문이라는 속보도 그러네요. 나오네요. 예.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했다. 일정 단축해서 좀 예. 귀국한다. 네. 뭐가 지금 중동 쪽에 뭐가 급하게 돌아가긴 돌아가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신에 무슨 이렇게 기사에 사진 하나 같이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G7 이번에 개최국이 캐나다고 총리 마크 카니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두 사람 사진 찍은 게 올라와 있는데 마크카니 총리 표정이 참 절묘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뭡니까 저 완전 그 왕년에 그 조지 클루니급의 미남 아닙니까 마크카니가. 네네네. 영란은행 총재하고 할 때만 해도 그거 했는데 아니 오늘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영 얼굴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그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던데. 네. 지금 우리 지금 주간 야간 선물은 보니까 오늘도 한 0.7% 정도 주가 상승. 당장 3천은 알겠지만 또 이렇게 추가 상승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뉴욕 증시 지수선물 흐름이나 트럼프 관련한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제 조금 이따 뚜껑 열어보고 살피고 네네. 조금 한간 이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이 대표께서 그 영상 많이 올리시더만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알려주세요. 우리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전개된 거예요 지금? 지금 전개된 거는 아직 없는 것 아직은 같고 없어요. 이제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아직 이제 군불대기 정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도대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아직도 난리냐? 그 개념조차도 불분명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단계예요. 네.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중에서 2위 사업자가 서클이라는 회사고요. 서클. 네. 이 회사가 이제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아마 주가가 한 4배 정도 올랐죠. 폭등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서클이 최근에 상장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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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상장 공모가 대비로는 지금 4배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5배 가까이 USDC 오른 거죠. 아닙니까? 네, 서클. USDC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물론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거지만 네네.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면 좀 예. 좋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뭔데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게 되면 뭔데? 서클이라는 회사, 서클 회사의 CEO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도 조만간 아이폰 모멘트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모멘트.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침에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챗GPT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뭐니? 뭐 이러면서. 근데 아이폰 모멘트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라는 것이 모바일 혁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시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08년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폰에서 뭘 했어요. 그냥 다 물건 가려면 가서 사고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핸드폰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가능해지도록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된 뱅킹도 걸까요? 다. 뭔 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네. iOS라는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 위에서 예. 야, 네가 앱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면 있잖아.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는 거를 깔아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애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코딩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강남이 재건축되듯이 네. 모바일이라는 세상이 재건축된 거예요. 왜? iOS라는 판이 깔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아이폰 모먼트가 있다고? 그럼 뭔 말이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이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판을 깔아주면 네. 이 위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 저는 프로그래밍한 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머니. 프로그램 머니가 프로그램돼 있어요. 프로그램된 머니. 네. 그러니까 코딩된 머니.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더.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쉽게 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먹거나 사거나 할 때 돈을 네. 지불하잖아요. 예. 뭘로 하죠? 카드 긁거나 현금 내죠. 그래요? 네. 카드 긁으면 어떻게 이제 그 결제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카드 긁으면 바로 돈이 그 사람한테 입금되지 않아요. 냉면집 가서 카드 긁으면 네. 냉면집 사장한테 돈이 바로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네. 그죠? 피지사가 있고 뭐가 있고 네네. 카드사에서 이 사람 맞아 뭐 또 정리할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국제 간의 결제는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스위프트망 때문에 돈 한 번 옮길 때 난리가 나요. 3일에서 5일 걸리고요. 수수료는 그냥 옮긴 것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더 중요한 거는 스위프트망이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이걸 권력으로 잡고 네. 여차하면 못 빼게 해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 결제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결제 시스템만큼 낙후돼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코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되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네.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뭐 넷플릭스를 보든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결제를 해놓고 잘 보지도 않는데 뭐 한 달치 결제해놓고 보지도 않는데 나는 왜 돈 많이 내는 거지?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맞아요. 예. 예. 그 보는 만큼 결제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놓는 거죠. 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정부가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걷는 것도 프로그램화 해버리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월급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결제가 일어나면 그냥 프로그램이 돼서 자동으로 결제가 일어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금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스테이블 코인이랑 판이 깔리면 그 안에서 차곡차곡 나는 이걸 해볼게, 나는 이걸 해볼게 하는 애들이 나와서 사업하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서클의 CEO가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은 뭐 원화의 발행량이 늘어나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데 원화가 왜 약세가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분들 이제 그분들의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공매도를 쳐서 원화가 또 약세가 된대. 아니 그 어떤 분들은 또 원화 스테이블 발행해도 발행량도 얼마 안 늘어난다면서요. 뭐 발행량도 거래량도 얼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누가 어떻게 공매도를 치며 그 공매도를 칠 정도로 커질 거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뭐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다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더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반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제 흔히 하는 질문이 왜 CBDC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 CBDC라고 하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을 네. 해야 돼. 뭐 디지털 위안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는 총재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CBDC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중앙은행이 힘을 가져야 예, 되니까. 예.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왜 CBDC를 안 할까에 예.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왜 CBDC를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할까? 미국도 생각이 있었어요. 네. 3년 전까지만 해도 CBDC가 우위였어요. 그러다가 스테이블 코인도 좀 그래 공존해줄까? 이런 정도로 파월이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아예 CBDC 얘기는 쏙 들어가고 네.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올까? 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CBDC는. 미국이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왜 안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이 네. 이제는 물건을 받으면은 이제 달러를 주잖아요, 당연히. 미국에서 이제 뭐 물건을 받았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예. 업체가 미국에도 물건을 예. 보냈어요. 원화로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달러로 받는 거지. 아니 나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달러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제 어제 특집으로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요즘에 자꾸 달러로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럼 뭐로? 그 스테이블 코인?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로 해주세요. 아, 위안화로 주세요. 그래요? 위안화로 주면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거죠. 마치 아하. 현금으로 하면 결제 싸게 해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 달러 받아봤자 내가 뭐 쓸모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체제에서 예.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러면 CBDC를 한다는 얘기는 디지털 화폐에서도 내가 중앙화된 권력을 이용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달러도. 근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 CBDC냐 스테이블 코인이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미국은 안 되는 거 상관없이 우리도 고민해봐야지 뭐 필요하긴 하지만 미국이 안 된다는 것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 2,97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약보합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7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5만 5천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01만 9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이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9만 8천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6만 원이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20만 2천 원.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최근 들은 굉장히 좋죠. 오늘도 5.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6만 3,1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0.78% 상승 예상됩니다. KB금융은 1.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0만 5,800원, 기아 0.6%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5%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0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HLB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호가에서는 이제 보합권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8만 원이고요. 휴젤 2.5%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가 37만 7천 원, 파마리서치는 1.9% 하락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0.75%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8,900원, 리가캠바이오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클래시스가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가는 6만 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7분여가량 개장까지 남은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자 2,971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3,000선까지는 뭐 3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예. 지금 보이는 저런 어떤 동시효과 흐름 정도를 갖다가 오늘 보여주고 내일도 이 정도만 올라주면 3,000 아닙니까? 네. 야 생각보다 3,000이란 3,000 고지가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걸어서 올라온 느낌보다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느낌? 초고속 케이블. 네.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아찔하긴 한데 여기가 3,000이 맞나 싶은 느낌은 있어요. 체감 자체가. 예, 그런 점은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아마 투자자분들도 갖고 계신 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를 거고 이 와중에 또 소외당하는 종목들도 이렇게 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여기서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쉽고, 예? 네네. 지금 우리 이효숙 대표께서는 우리나라도 그러면 스테이블 아직까지 대다수 국민들이 그 개념조차도 불분명하고 어렵죠.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이게 지금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도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할 필요는 생각하는데요. 있다. 이제 이 생각은 있습니다. 급하게 하면 안 된다. 뭣도 모르고 그냥 했다가 그냥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알고 만약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통화 주권이 뭐 넘어가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아무한테나 지금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글쎄 건데 좀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분위기로 미국이 판을 깔아주고 있고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우리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 흐름이 뒤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제일 핫한 그런 섹터는 지금 코인 관련된 네. 주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상장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뭐 월마트나 아마존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거예요. JP 모건, 시티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늘리는 기업들 나오는데 저거 다 달러 기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내가 뭔가 CBDC 뭐 연준 여기서 네. 이렇게 꽉 이렇게 나도 이렇게 뭔가 해보겠다 이걸 놓은 거예요.
이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돈 벌고 알아서 해라. 그 대신에 이거를 기반을 달러로 해라. 이런 거죠. 기반만. 기반만. 궁금한 어. 게 그러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히 이제 확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성이 있느냐?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없죠. 당연히 달러는 있지만 원화는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서는 99%가 달러라던데 네. 우리나라 원화해서 뭐 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원화가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무역이 있나요? 이 세상 0.02%예요. 0.02%. 우리나라 안에서만 어차피 쓰이죠.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여기는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도 아예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머지 1%를 놓고 전 세계가 싸워서 여기서 만약에 10%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0.1%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보다 5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잃을 게 많아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거죠. 예. 여기에도 이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거예요. 예, 원화는. 확장성은 없어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 머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거죠. 네. 요즘 이제 한 두 돌 지나고 한 4, 5개월 된 손자가 영상 통화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로건이가 꺼 이러면은 지가 이렇게 해서 끄는 그걸 알아요. 저 아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것도 뭐 자꾸 눌러가지고 뭐 사진 띄우고 이런 것까지도 했단 말입니다. 이제 3살짜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 아, 뭔지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 작동 원리도 모르지만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인터넷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무슨 용어나 원리를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시절이 오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느덧 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고 네. 쇼핑도 하고 있고 네. 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겠네. 제가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쓰다가 카드를 쓰다가 페이를 쓰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혁신적이거든요. 아하. 아니 현금만 들고 다닐 때보다 카드 쓰면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그래. 현금은 발렛 비용 때문에 쓰는 그쵸. 거 말고는 잘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카드조차 없어요. 그렇죠. 현금은 핸드폰. 당연하고요. 네. 무조건 페이예요. 네. 왜냐하면 카드가 생략됐거든요. 중국은. 오죽하면 버스에도 현금 없는 버스가 다니니까. 거지한테도 페이로 줘야 되고 이렇게 그- 이게 그래요. 나옵니다. 미국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넘어가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왜 소장님은 예전에 월급 현금으로 받으신 시절이 있으셨을 거 아, 아니에요? 있었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노란 봉투 안에 명세서하고 같이.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통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랬죠. 네, 맞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그러네요. 아닌가.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현금은 뭐였고 카드는 뭐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는 가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측정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쪽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CBDC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됐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결국 끝에 가면 또 이제 종목 얘기인데요. 국내에 관련한 관련 종목이 있나요? 국내에 스테이블 국내 관련 주식은 네. 그는 이제 그 테마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테마성이.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뉴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네. 주가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은 변동성 장세 예상되는데요. 흐름 확인해 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1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속보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에서 이란이 이제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제 테헤란에서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 0.4% 상승 출발입니다. 2,95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3% 올라갑니다. 780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올라갑니다. 57,85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상승하네요. 25만 3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9% 올라갑니다. 102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8% 상승합니다. 29만 8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 빠집니다. 지금 94만 6천 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어제 올랐는데 하루 만에 또 어제 상승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보합이고 KB금융이 0.8% 떨어집니다. 10만 6,900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힘이 좋습니다. 오늘 5% 강세입니다. 어제도 이미 9% 급등을 하면서 지금 6만 원 선 바짝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또 단숨에 62,4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도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HD현대중공업도 0.3% 상승 중이고 기아 0.6% 올라가면서 98,1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좀 보합권 움직임 이어집니다. 지금 40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0.7% 상승하네요. 9만 700원이고요. HLB가 0.78% 떨어집니다. 5만 600원, 에코프로 0.5% 상승 중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0.7% 올라가면서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강합니다. 지금 2.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6,500원, 지금 이 거래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는 좀 떨어집니다. 3% 약세로 지금 44만 원 선. 그리고 펩트론도 1% 내림세고요. 리가캔바이오도 좀 떨어집니다. 11만 3,600원.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지금 4.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9,9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원전주,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전주는 좋습니다. 지금 BHI도 6% 강세고요. 우리기술도 지금 6% 오름세고요. 한전 KPS도 3.9% 상승하면서 55,800원. 그리고 우진 3% 강세고요. 오르비텍, 한전기술 다 올라갑니다. 자, 지금 원전주 흐름 좋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음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폐 관련주, 지역 화폐 관련주도 흐름 좋은데 오늘 STO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다 좋습니다. 자, STO부터 볼게요. 지금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14% 급등합니다. 지금 15,050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 밖에 웹캐시도 상승 중이고 하나투자증권도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지금 12% 급등 6,970원이고요. 갤럭시 SM도 5% 강세입니다. 2,825원. 서울옥션도 4.9% 강세고요. 핑거, K옥션 다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한국정보인증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뱅크웨어 글로벌도 2.4% 상승 중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증권주도 흐름 좋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그 STO 관련주도 엮이다 보니까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삼성증권 다 좋습니다. 오늘 증권주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도 좋아요. 하나오션이 지금 7% 강세입니다. 92,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HJ중공업도 3% 강세 7,070원, 7,700원. 그리고 지금 HD한국조선해양 1.9% 올라가고요.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모두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이제 개장한 지 아직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37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1,049억 원, 1,25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84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40억 원, 11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3원 80전 하락하면서 1,36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이 앞서서 고객 예탁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매수 규모가 상당하네요. 지금. 예. 예. 저는 자꾸 2020년 코로나 장이 떠오르네요. 수급 양상도 그렇고 네. 시장 올라가는 각도도 그렇고 시장이 올랐을 때의 사후적인 어떤 그 설명이나 논리도 그렇고 지금이 이렇게 미친 듯이 장이 올라올 만한 상황이었냐 말이죠. 4월 7일 날, 4월 8일 날 그 무렵에 미국이나 우리나 바닥 짚고 이제 돌아섰는데 뭐 명분은 그거였죠. 관세 부과를 한 90일 정도 유예한다. 그냥 유예 정도 소식만 갖고도 관세 부과 이전 레벨까지 그냥 확 치고 올라오는 이 장이 이제 타당한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유동성이거든요. 돈이 들어왔을 그런 거고.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랠리 비슷한 느낌은 듭니다만 잘 빠져나와야겠죠. 결국 성격이 그렇다면은. 저도 코로나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좀 나죠. 그런 정도의 강세장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그거 강세장이 있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펀더멘탈을 보면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이런데 주가가 이게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해 드리는 거는 네. 투자를 할 때 반성 매매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려요. 반성 예를 들어서 매매?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코스피 좋다고 했는데 내가 안 사가지고 내가 반성하듯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 이 종목 녀석이 말할 좋다고 때 살 했는데 걸. 그때 해놓고 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사고 많이 올랐는데 반성하듯 또 사는 거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최근에 이미 주도주로 많이 올랐던 오늘 얘기해 주셨던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조선, 예. 방산 너무 좋잖아요. 예. 지금도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 여기서 산다 이건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지금은 좀 접근하시기 좀 좋은 섹터는 네. 반도체나 전력기기 쪽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좀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처음으로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이닉스랑 뭐 HD, 현대일렉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AI와 관련된 주식들로 해서 단단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화장품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산업도 우리 지금 주가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네. 우리나라 화장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몽주 약국에 가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이 한국 화장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되나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배경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나라의 화장품 1등이면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1등이면 전 세계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화장품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장품이 뭐가 중요한 성능, 기능 뭐 이런 거 다 원료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다 비슷해요. 예. 결국 마케팅이거든요. 예. 네. 근데 마케팅에 올인했고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80년대생 CEO들이 나와가지고 앞다퉈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성공하고 유럽에서 성공하고 이게 다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엄청 잘하고 두 번째로는 제조를 코스맥스와 콜마라는 회사가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마케팅을 잘하는 CEO들이 앞다퉈서 나가면서 경쟁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예. 잘하는 그런 비상장 업체들 포함해서 잘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 안에서 엄청난 그 오징어 게임이 진행됩니다. 오징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승자가 나오면 네. 올리브영 매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도 엄청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고 지금 엄청난 오징어 게임에서 거기서 승자가 되면 글로벌리도 완전히 그 각광받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천천히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미국 성공, 유럽 성공, 중동 성공, 인도 이제 나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화장품이요? 있어요. 화장품이. 어. 근데 나갈 때 뭐라고 나가냐면 K컬처 모르니?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되고 있다. 이게 그 생각보다 그 중요한 흐름인 것 같다라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K컬처 말씀 주셨으니까 왜 조선미녀 선크림이 엄청나게 맞아요.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네이밍 우리가 들었을 때는 조선미녀가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조선미녀 딱 와닿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가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K컬처라는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산업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컬처 저것도 이제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야 싶은 그 레벨까지 왔더라고요. 진짜 저 뭡니까 그 우리 진짜 옛날 얘기 자꾸 하는 꼰대 같습니다만 뭐 레이프 가렛 이런 얘기 뭐 이대생들 막 쓰러지고 했던 그건데 그걸 우리 저 뭡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만들고 있더만 그런 장면을. 그럼요. 예.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되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K컬처가 K 제품들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서 화장품 말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관심 가질 만한 섹터가 나올 것 같은데. 화장품 섹터에서 보면은 화장품을 네. 브랜드하는 브랜드 예. 회사들이 있고 예. 그 매뉴팩처링 제조하는 코스메틱스 콜마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런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 말고 좋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코로나 때 기기 너무 만드는 회사도 비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회사들이 야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어? 깜짝깜짝 놀래요. 뭐 매출 성장률이 400% 막 이래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게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비만 치료 쪽은 어때요?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 쪽도 향후 이제 뭐 사실 미국 쪽에서 보면 뭐 일라일리 노브노 디스크 보면은 그래도 주가 자체는 좀 탄탄한 편이잖아요. 네. 예. 좀 바닥에서 지금 이게 예, 좀 예. 이렇게 이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뭔가 트리거가 되는 건 안 나온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제가 업데이트를 많이 못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G 파마텍 같은 경우는 어젠가 그제 상한가도 기록했고 오늘도 3% 강세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또 지니어스 액트 그 상원에서 최종 표결을 치렀는데 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요게 왜 또 스테이블 코인 뭐 법제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이제 크립토 산업에 저도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예. 보면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해도 된다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야를 모르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데 합법도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영역. 하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하라고도 안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그레이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레이 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이 산업의 성장에서 굉장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거를 구분 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법인데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난리 났었죠. 그거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재무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마 이제 2027년까지 8배가 성장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의 수요의 상당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와 지니어스 액트 통과되길 기다렸는데 통과돼서 막 또 오른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이번에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그렇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어요. 맞아, 지니어스 예. 액트. 예. 예. 그래요. 선생님 무슨 차트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제 주요 종목들이 이제 한번 주요 종목들 흐름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너무 이게 수급이 치우치네. 개인만 오늘 개인이 사네요. 엄청 사죠. 개인만 엄청나게 사네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 지금 앞서 선물에서 좀 매도 규모가 좀 있었는데 좀 줄었어요.
선물 매도 규모는. 예.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사고 우리나라 주식은 아무 관심이 없다가 그러고 지금 최근에. 딱 일주일 네. 사이에 이제 많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외국인도 조금 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매수 기조 조금 지속될 수 있다. 네. 예. 야, 신풍제약이 결국은 한번 한 건 터뜨리는구나. 이거 피라맥스 유럽 특허 소식 20%대 급등이라. 이 종목도 참 사람들한테 풍원하라는 표현을 붙이듯이 풍운주인데. 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표님은 어떤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높여가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가장 비트코인?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 있고요. 비트코인.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돈 풀자고 한 거예요. 다 같이 풀자고. 어느 하나 풀지 말고 다 같이 풀자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신기한 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거래소로 안 보내요. 그러면요. 그래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양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있으려면 예. 네. 새로 생겨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예. 일로 갖다 놔야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채굴을 하고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마르고 있어요. 시가.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그 업비트 가상자산 팝업 스토어가 백화점에 등장한대요. 23일까지 그 판교점에서 업비트와 협업해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대요. 팝업 스토어. 예, 여기서 이제 그 비트코인 모형 코인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떤 게임해 가지고 받을 수 있고 뭐 투자 성향도 진단할 수 있고 그렇대요. 그런 시대가 왔네요. 그런 시대. 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모먼트를 네. 기억해 보시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언제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필요악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네.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때 돈들이 우르르 몰려갔다가 피해자가 생기는 예. 거는 언제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실 필요는 있고 대신에 이제 세상이 와 그렇게까지 변하고 있어, 와 빠르긴 하다. 뭐 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 이런 이제 내용들은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3,000에 도전합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1.09% 오름세로 2,9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3,000까지 한 22포인트 정도 남았고요. 코스닥도 0.61% 오름세입니다. 7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을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72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오늘은 1,5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2,368억 원 순매수 기록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6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16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757억 원 순매수합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기계와 소프트웨어, 조선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해운과 우주항공과 국방,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원전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원전이 지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수원이 총 2천억 원 이상 규모의 원전 수출과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주 내에서는 S&T에너지가 6.8% 오름세로 현재 45,500원에 거래됩니다. BHI도 3.87% 강세로 45,650원, DLENC가 6.7% 상승하며 거래가 55,3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밖에 금화 PSC가 3%대, 그리고 우리기술이 8.1% 올라가면서 현재 3,655원대에서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증권주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증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9조 9천억 원으로 지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에 월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증권주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6,830원이고요. 다올투자증권도 1.86% 강세로 3,830원대, 교보증권이 3.8% 강세로 거래가 8,700원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3.78% 오름세로 3,71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까지 2.67% 오름세 보여집니다. 거래가는 24,400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주도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정부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생회복지원금, 즉 소비 쿠폰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생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서 일부 종목은 하락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2.29% 상승세 유지하면서 거래가 14,710원 가리키고 있고요. 웹캐시가 3.3%, 유라클이 2%대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코나아이도 0.5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쿠폰 같은 경우에는 1.56% 하락 전환이 되면서 현재 거래가 31,600원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강세입니다. 특히 하나그룹이 지상 무기체계와 더불어서 미국 조선소 중 유일하게 한국 시스템을 이식한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국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화오션이 7.62% 오름세로 거래가 91,800원이고요. HJ중공업이 4%대 강세로 7,780원, HD한국조선해양이 0.4% 오름세, 삼성중공업이 0.5% 상승하고 있고 HD현대미포도 1.59% 강세입니다. 거래가 191,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오늘 3,000피에 도전합니다. 다만 메이저 수급 주체 팔자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온전히 동학개미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더 유입될 수 있을지 수급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동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지금 또다시 확전 양상이 전개되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유가라든지 또 금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원자재 시장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연결해서 중동 지역 상황과 유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지금 시시각각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뭐 뉴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세도 춤을 춥니다. 조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때 한 7%대 급등. 그런데 어쨌거나 월요일 어제 주초 거래에서 다소 안정되는 유가였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유가가 한 2% 안팎으로 지금 오르는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유가 흐름?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당분간 사실 유가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면 결국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도 그렇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란도 생필품 조달에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해서 운송되는 원유를 봤을 때 중국 원유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에 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뭔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유가 향후 전망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이랑 휴전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와 이제 미국이 핵합의 재개를 원한다라는 소식이 보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단은 어느 정도 좀 막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유가는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 중에 상반기보다는 높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국제 유가가 실제 공급 차질이 부재하다라고 하면 뭐 배럴당 $9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고 미국도 중재 의사를 밝혔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승 압력을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 보니까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네. 오늘도 지금 뭐 코스피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973 이러면 이제 3,000포인트까지 뭐 진짜 얼마 예, 남지 진짜.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네. 분석해 봐야겠네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끈합니다. 지수가. 아니 근데 가는 섹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매수 네. 대기 자금. 네. 그러면 그 매수 대기 자금이 만약 시장에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돼 보면 쳐져 있는 종목 안 삽니다. 그러니까 가는 계속 가는 기업을 살 네. 수밖에 예. 없는 현재 구조다 보니 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허. 지금 가는 기업들이 더 시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예. 패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이제 넥스 거래소에서 25만 원을 터치한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대내 변수가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나올지 몰라도 계속 가는 기업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예.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예외적인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일을 언제 겪었냐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후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이런 그래요? 신조어가 맞아요. 나타날 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도 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한번 느꼈는데 그랬죠. 어제와 오늘
약간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이저 주체들이 일부 판다 하더라도 기다렸던 매수 대기 자금들이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를 지금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포인트보다도 오히려 3,00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볼 레벨은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열려 있는 건 열려 있는 대로. 네.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정부에서 초대 네. AI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장 임명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이제 결국 정부의 이제 역할을 맡았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브린 AI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이분이 임명이 되면서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피라고 네네. 알려져 있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AI 트렌드에는 젊은 세대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신정부도 알고 있다라는 예. 것이고 또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면 네이버에 있다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또 주가가 많이 글쎄. 올라왔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또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소버린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국 AI는 자국의 데이터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브린은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AI라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의미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 제미나이 저도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요새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서칭했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불편함이 뭐냐. 네. 딱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 구글에서 네. 나오는 뉴스들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자료도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시성이 있는 자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국 데이터, 그러니까 주권을 가진 어떤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골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수익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은 뭐냐면 최근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냐면 올리브영가 같은 데도 가지만 음식점에 또 많이 가요. 그럼 음식점 가면 우리가 일본이나 가까운 데 가면 우리나라만의 그 메뉴판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게도 그분들 나라에 맞는 메뉴판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가 소버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플리터와 같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그걸 통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관심 가지라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인지. 일단은 저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플리터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 우리 소프트웨어 할 겁니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보다 당장 상품화, 제품화를 네. 마련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다는 기준으로 보면 플리터를 저는 보시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어허. 이제 한길과 컴퓨터와 더존 비주어는 아마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언제적 한컴이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공기업에서는 사실 한컴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AI를 붙여서 사용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 AI를 접목해서 쓰시다 보면 예전 버전은 못 씁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제만 적어줘도 일정 부분 PPT가 뭐 준비 목차부터 해가지고 주제까지 다 좀 뽑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한길과 컴퓨터에 접목이 되었을 때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나올 수 있고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ERP 시스템. 어허. 이라고 하는데 뭐 출퇴근 기록 관리도 됐고 예. 재고의 선입출 관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ER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AI를 또 접목을 했었을 때 당연히 사람이 데이터 관리를 할 때보다 더 아무래도 이제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서요. 실제 플랫폼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부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정말 오랜만에 삼성 SDS가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저도 삼성 SDS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삼성 SDS가 주인인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엠로라고 하는 기업인데 엠로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삼성 SDS가 전폭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의 위치도 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현대 오토 에버까지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현대 그룹사 내에서의 ERP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뭐 관리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현대 오토 에버의 AI 솔루션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접목이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원전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이런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원전주가 굉장히 좋은데 뭐 사실 이제 AI 산업에서 전력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원전 수요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잖아요. 네. 네, 원전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저는 조정은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조정을 기다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투자하신 분들의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또 포모 현상 네, 때문에 내가 안 사면 더 쫓아서 또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원전 쪽보다도 전선 쪽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원전이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뭔가 전력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곳에서 그 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송전망과 배전망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있죠. LS그룹, 대한전선, 대원전선. 저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원전주도 두산 에너빌리티, BHI 좋다는 거 다 압니다. 네. 문제는 지금 사도 되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도 그들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안 사면 갈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선주를 공략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정민랭크가 이제 조방원 중에 제일 뒤에 있는 원전부터 조원. 물었고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조방원의 방사를 여쭤야 방사. 되는데 네. 그 전에 네. 아까 우리 김 본부장도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SDS가 어제 이렇게 뛰는 참 뭐, 아니 뭐가 있었길래 이래요. 왜 이렇게 여쭙나 하면은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막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툭툭 튀 나와요. 어제 이건 뭐였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 네, 어제 삼성 SDS하고 네. 장중에 코오롱 그룹주들이 한 번에 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이? 네, 코오롱도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랑 배당 이야기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었고 네. 삼성 SDS도 뭐 사업 우호적인 뭐 사업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언론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예.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 때문에 좀 수급이 붙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많은 지주사와 배당을 주는 기업들 중에 덜 오른쪽을 찾는 것 같아요. 한화 너무 올랐죠. 두산 너무 올랐죠. CJ도 너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오른 지주사를 찾다 보면 LG와 같은 기업들도 보이는데 LG는 계열사가 지금 제대로 일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명분 있는 주주 한원 그리고 고배당주를 좀 찾다 보니 저는 삼성 SDS라든지 코오롱 그룹주들이 어제 나름의 좀 시세를 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군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안 움직이다가 또 한 번 글쎄요. 움직일 때 또 거래량이 폭발하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안 움직이고 또 이제 갑갑한 또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지금 속보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앞서 그 세제안 얘기 다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상원 공화당에서 이게 세제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이 감세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신규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 세액 공제를 이제 180일 지난 시점에 종료하는 방안을 지금 제안했다고 결국 합니다. 전기차 사면서 그동안에 얼마요? 최대 $7,500 세액 공제. 7,5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인데? 네. 네. 예, 이거를 이제 법 공포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구매에 이제 혜택이 줄어드는 건다는 원래 얘기죠?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한다고 그래. 했으니까요. 예.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참 어려운 게 네. 저런 속보 같으면 2차 전지주가 급락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2차전지 반대로 가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뉴스에 대해서 코멘트를 참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 게 더욱이 또 간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테슬라의 어떤 대항막, 그러니까 라이벌인 BYD도 최근에 다시 힘들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따로 놀고 있어서 디커플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투자자들이 어떤 명분을 좀 찾고 매매 전략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 네. 적어도 LG에너지 솔루션이 32만 원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지금은 단순히 이제 공매에 대한 환매수 아니면 쇼커버링 물량으로만 움직이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기준점을 LG에너지 솔루션의 30만 원도 아니고 32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회복 여부를 보시고 그 이후에 따라오셔도 괜찮다가 첫 번째 저의 이제 매매 전략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도 그랬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랬고 LNF도 그랬고 결국 2차 전지주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걸 누구에게 부담을 하느냐 주주들에게 부담을 하죠.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유상증자인데 네. 다수 2차 전지주들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 다수가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시가총액 그에 반해 벌어들인 수익은 거의 마이너스라서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자 이슈가 먼저 나온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삼성 SDI,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이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만 원. 야, 정확하게 차트가 말하는 레벨이구나. 네. 거기서 이렇게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이중 바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차트 작성 요령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목균표에서는 두툼하게 구름대가 32만 원 가로막고 있네. 그게 열려야 진짜 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 뭔가 이제 지지를 받고 네. 또 매수를 좀 부추길 만한 뉴스들이 나와줘야 뭔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예. 그렇지 않다면 또 저 매물에 부딪혀서 의미 없이 위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희망 공급만 좀 해줄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32만 원 위로 좀 올라와야 뭔가를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볼 레벨은 봐야 된다 했지만 진짜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3천 찍을 작정이네요. 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니까 지금 4%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장중에 2,994포인트 넘어섰으니까 뭐 5포인트 정도만 더 가면 이제 이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계좌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 아니 이 와중에 오늘 방사는 또 밀리니까 네. 이제 조방원에서 방으로 왔습니다. 방사는 저는 명확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현대로템, LIG, 넥슨을 되게 좋아하지만 오히려 중동 리스크가 좀 테마단을 형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없었다면 네. 꾸준히 그냥 우상향을 해갈 수 있는 기업, 만약 가격적으로 덜 오른 기업을 찾는다면 하나 시스템을 좀 보고 하나 오션을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중동 리스크가 하나 시스템의 어떤 투심을 자극시켰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 서로 미사일이 오고 가고 또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아이언돔들이 막 활성화되고 예. 그런 모습을 보니까 대공방어 체계에 특화되어 있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속도에 테마가 붙다 보니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형 방산주들은 비중을 조금씩 그러니까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반대로 소형 방산 중에 드론 혹은 우주항공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의 위치에서부터 한번 모아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드론하면 에이럭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 원래 드론 중소형주의 대장주가 아니겠는가라고 또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이제 디지라고 하는 드론 가장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 드론 기업의 유통을 좀 책임을 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드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이시언 시스템의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시장에 보이는 어떤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형 드론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에이럭스와 저는 나인테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신정부가 출범
침범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변하고는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중간에 걸쳐 있는 기업이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스텍은 경협주가 될 수도 방산주가 될 수도 있는 게 방산 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무기 부품 쪽에 연관이 되어 있고 경협 쪽은 또 뭐가 있냐면 지뢰 제거 사업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현실화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항상 북한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던 과거의 사례들을 봤었을 때 저는 퍼스텍과 같은 소형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간밤에 우리가 AMD, 엔비디아, 퀄컴, 브로드컴 이쪽에만 좀 치우쳐져 있었지만 네.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AST 모바일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도 막 7%, 8%, 9%대 뭐 어허. 올라왔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소형 우주항공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는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대형 방사는 수익을 즐기실 수 있으면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나중에 내려가면 나 못 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산주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그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중국 측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자국민 떠나라고 촉구한 거. 근데 지금 나오는 속보성 내용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은 텔아비브 그리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그쪽 지역에서 지금 폭발음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란도 공격을 이스라엘 하고, 텔아비브 쪽으로. 이스라엘 예. 텔아비브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조기 그쵸. 귀국해야 될 예.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고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국가 위기 상황실에 대비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예.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뭐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뭐 마이웨이로 지금 시장은 가네요 또. 오늘은 3천을 찍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런 거 됐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도 사니까 이제 외국인도 팔다가 그런가 하면서 막 사네. 아, 외국인 조금 사네요. 조금 사네요. 네, 현선물. 예. 오히려 개인 투자자 매수 규모가 좀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잘한다. 네. 야 진짜 잘해. 와 그러면 그래도 조박원이 중에 원도 하고 방도 했는데 조도 한번 살펴줘야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슬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노이즈가?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부분들,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오지 못하고 아니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지 얼마 됐다고 또 벌써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요 며칠 또 정체되니까 네. 일각에서는 또 조선주 피크아웃 우려해야 되는 건 그래요? 아니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기대를 했던 건 LNG 선과 같은 특수선인데 네. 최근에 컨테이너 선의 수주만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이게 또 두 번째 불안감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컨테이너 선도 컨테이너 선 나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주한 컨테이너 선은 초거대 컨테이너 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이 많이 만들어내는 컨테이너 선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마진 라인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선주들은 과거에 현대차 기아가 그러했듯이 예. 계속 실적 나올 때마다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런 거를 달고 다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방향 자체가 예. 트럼프가 LNG와 LPG를 원하고 있고 자국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조선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조선주들 중에 저는 삼성중공업을 이제는 하반기 다크호스로 한번 좀 꼽아 보셔도 삼성중공업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사실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도크에 배가 몇 대 있느냐 또 그 도크를 채우기 위해서 추진광고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삼성중공업이 가장 약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유식, 천연가스, 터미널, 에카 요 기술들이 예. 실적이 나오는 지금 시점이 되어가요. 예. 그렇다면 다른 조선사들은 계속 도크 이야기만 할 때 삼성중공업은 이 도크에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에 대한 신사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유식 터미널 저장 장치 관련한 사업부의 실적까지 붙게 된다면 그래도 가장 또 도드라지는 실적을 내볼 수 있어서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난 네. 이것저것 다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엔진 쪽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힘은 좋고 변동성도 크고 또 뭐 지금 대회 정세 자체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뭐 별로 영향도 안 받습니다만 이따 중국장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 이스라엘에서 무슨 그러게요. 지금 다 코스피도- 떠나라고 지금 중국에서 또 자국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2,995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2,988포인트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추이는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